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도 많은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통장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편의점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편의점을 활용하는데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편의점의 화장실은요, 입구 쪽에 있지 않고 맨 구석에 위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마케팅의 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나오면서 많은 제품들을 쇼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백화점의 1층에 화장실이 없고 2층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금융거래도 이와 비슷한 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과 카드를 많이 만들게 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을 많이 만들었어도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예전에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관련된 풍경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개, 두 개 늘어나서 나중에는 십수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로 전락되는 그런 사례들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많은 카드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드가 많지 않고요. 주거래 카드 하나만 보유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카드가 많아진다면요. 충동 구매 등의 소비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은 어떨까요? 과연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목적에 맞춰서 많은 통장을 따로따로 보유하라고들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우선 통장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요, 1897년도 한서은행에서 처음 발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요, 수억 개의 통장이 발급 중에 있습니다. 예전의 부자의 상징은요, 아주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쭉 펼쳐 보이죠. 수십 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별 교육비 통장이라든가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연금 통장, 개똥 관리 통장, 소비 통장, 예비 통장 등 정말로 많은 통장을 가지고서 부를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장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당연히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통장을 뭐 사이버 통장으로 대체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통장 보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통장을 4개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급여 통장이라든가 소비 통장이라든가 예비 통장이라든가 투자 통장을 가지라고들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통장 3개를 갖추라고 합니다. 생계형 통장이라든가 트레이딩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형성 통장을 가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자녀 교육비 만드는 통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녀도 많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별로 많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금 예금에 많이 들어가고 교육보험도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예금이나 적금으로 자녀 교육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 교육비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교육보험도 거의 없죠. 어린이 저축보험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미미해서 어떻습니까? 투자하기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소득통장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소득통장에서는요, 소비지출 관리가 되고 투자자금 이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통장이 따로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비상예비자금 통장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일 시대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통장을 만들면 높은 이자로 투자가 저절로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적금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예적금을 담보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죠. 그러나 대출 목적이 아니라면 예금과 적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통장이 많아지면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됩니다. 통장을 만들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수익률이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통장이 많아지면 금융기관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목적별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혜택이 많다고 해서 카드를 남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통장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이라든가 사업소득 통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급여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쓰는 것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연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입 지출 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라든가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 관리를 하고요, 소비 통제 관리를 하고 투자 지출 통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하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자금 활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위해서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계약 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금융투자 자산을 활용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은요, 꼭 장기로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분산해서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인생의 필요 자금 등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1년 이내, 중기 1, 3년 이내, 그다음에 장기 3년 초과 등으로 구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끌어쓸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퇴자산 통장은 만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장이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노란우산 공제로 뭐 계좌를 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투자로 은퇴자산을 축적해 가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통장으로 소득과 소비와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투자 관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통장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것입니다. 돈이 잠시 머무는 곳이고요. 돈은 각자 갈 길, 투자로 가야만 합니다. 돈이 통장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급여 통장 하나면 되겠습니다. 급여 통장도 사이버 계좌로 개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 통장을 근거로 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대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투자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원점 징수하니까 계좌가 없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DC형 같은 경우는 계좌가 있겠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 가입하면 계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통장에서 청약저축을 계좌를 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보험료나 대출이자나 공과금 등을 이 계좌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이 일반적으로 적은 것보다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지면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르노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통장에 고여 있는 돈은 아이들 머니, 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산 관리의 핵심은 통장의 숫자를 줄이고 투자처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장의 숫자로 성공하는 시대는 저물었고요. 지속적인 투자 활동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축적해 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개의 통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